반갑습니다 여러분, 빅마크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1700만원으로 14억을 만든 카피즈라는 트레이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물로만 14억을 만드셨다는 그의 매매법과 매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정리를 하면서도 분명히 저도 많이 공감하면서 작업을 했고, 한 번쯤 본다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내용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오늘도 많이 배워가실 겁니다. 그는 누구인가? 코인판에서 활동했던 트레이더로 21년도 2월부터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 논란도 많이 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봤을 땐 일반 글보다 수익 인증 글이 더 많았기 때문에 원효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매매 방법과 원칙에 대한 글은 딱 3개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글은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 번째 글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자에 의해 차단된 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있어서 이 내용에서 조금은 건질 것들만 추려봤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대부분은 이 첫 번째 글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1700만원에서 14.5억까지 달성을 했다고 하시네요.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단타를 진행하는 분인데, 단타 하실 분들은 무조건 차트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차트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카피즈님은 1분봉으로만 단타 스캘핑을 진행하시고, 핫다 할 때나 물렸을 땐 5분, 10분, 15분, 1시간 봉도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핫다란 무엇이냐면 하한가 따라잡기로 바닥을 치는 주식이나 코인이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닥을 잡는 역추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매매는 RSI로 과매수, 과매도 체크, 과매도에 진입하고 과매수엔 터는 겁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 강도 지수를 이제 RSI라고 하는데 70 이상을 과매수라고 하고 30 이하를 과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는 거죠. 그럼 차트에서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하단 상단 매매. 분봉 보고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면 반등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상단 터치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사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평선 매매입니다. 카피즈님은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 240일 이렇게 이평선 설정을 해둔다고 하고요. 모든 이평선은 지지라인이나 저항라인이 됩니다. 터치하고 떨어지거나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항 라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고 차트를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눌림목에서 모인 이평선을 보고 RSI가 과매도인 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는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눌리고 또 다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매수가 오면은 단기 조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도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평선이 모여있는 자리 볼벤 상단 터치하고 RSI 과매수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과매도에서 단기 조정이 오겠죠. 그리고 이평선 볼벤 상단 이렇게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정배열, 역배열도 확인하시면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는 차트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핫다 타점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점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외에 알트코인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흐름을 꼭 같이 켜두고 차트의 흐름대로 선 진입하거나 선 매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렸을 때 물타기는 제발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소 2평 지지라인 쪽에 걸어둬라.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안전하게 1, 2% 정도는 더 아래로 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 혹은 며칠 동안 가장 힘 좋은 놈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야지 이제 수월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신 이유는 단타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붙어야 거래하기 편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 잘려있는 두 개의 글을 보면 단타를 하더라도 큰 추세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과 주봉, 월봉까지 모두 체크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존버도 안 하고 스윙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거의 초단이나 분단위 매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받쳐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확실히 나왔을 때 먹기 편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매 원칙입니다. 여기서 극 공감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투자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칙을 세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해주신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이 마음을 기반으로 카피즈님이 공개한 8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존버 안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분단위 스캘핑을 하시는 분이기에 1시간 존버도 사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렸을 때는 가능성이 보일 때만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긴 한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칼 손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차 싶을 때는 손절 금액이 몇십만 원이건 몇백만 원이건 손절을 한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유는 물려있다가 크게 손해본 기억이 훨씬 더 많다고 하십니다.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크게 손해본 기억이 아니라 그냥 돈이 없어지는 청산을 경험하시니까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초급등주는 피하세요. 단타가 정말 자신 있을 때만 타라고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손절 단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트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뭐 볼벤이 이렇게 넓어져 있을 거고 이평선도 이렇게 못 따라오고 있을 테니까 손절 라인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전엔 무조건 현금화. 이분 경험에는 들고 자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도 매매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완전 분단위, 초단위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랑 좀 보는 시야는 살짝 다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트를 꼭 주시하세요. 아무래도 업비트에 있는 알트 또한 비트의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분할 매수. 본인은 몰빵을 더 좋아하지만 수익만큼 손실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렇게 물타서 빠져나오는 전략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풀시드 진입보다 분할 매수, 즉 물타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나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일수록 물타는 것은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일곱 번째, 내가 익절한 후에는 내 익절 금액보다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불타기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한 번쯤 경험해봤을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서 익절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죽어도 다시 타고 싶다면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코인파는 오타네요.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 안 먹어도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쉬워 말고 후회 말고 불타기 하지 말고 뇌동매매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현재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높은 확률로 뇌동매매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당장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회는 언제든 열려있기에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불리는 길이라는 이야기죠.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코인판에서 유명했던 트레이더의 매매법과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매매법의 특별한 보다는 원칙의 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모두 공개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은 좀 기초 중에 완전 기초만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신박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플한 매매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요한 건 그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또한 많은 공부를 했지만 계속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 본인의 원칙을 잘 가다듬었는지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